개혁신당 내부 갈등이 폭발했고요.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총선을 지휘할 정권을 주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크게 반발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이 새로운 미래의 두 대표 이분과 김종민 의원이 반발하면서 오늘 10시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부 분위기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허은하 개혁신당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번에 모셨을 때랑 당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당도 달라지고 색도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있는데요. 사실 오늘이 가장 예민하고 되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날이라서 네. 하필이면 오늘 우리 뉴스 인사이다에 나오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직분이 또 이게 대변인이다 보니까 말을 이게 안 하겠다 정말, 이러지 선전포고 하는 거야. 네, 애매한 거야. 현장 에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공개였으니까 그렇죠. 그 비공개에 또 얘기를 또 다 하면 또 이게 참 그게 중요한데. 그걸 그 비하인드 공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또한 수석 대변인으로서 진짜 역할을 잘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네. 오면서 너무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해보죠. 네네. 사실 제가 허은하 의원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의리의 감사합니다. 네, 신의와 의리. 정치인은 사실은 신의가 제일 중요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허은하 의원은 제가 과감하게 사실은 본인의 의원 자리를 탁 내던지고 나 새롭게 개혁 한번 해보겠다면서 이쪽 당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류호정 의원이 그 전에 계속해서 네네. 의원 자리를 내놓냐 안 내놓냐 가지고서 금태섭 의원하고 합칠 때 막 해봤었지 않습니까? 네네. 되게 모양이 보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야 역시 허은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또 허은하 의원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에서 이게 의리를 지킨다고 좋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결국 끝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의리 지키고 소신 지키고 그리고 아마 4년 동안의 제 의정 활동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참 열심히 했구나라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 제가 더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자체의 어떤 거치든 제 미래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뭐 우여곡절이 다 있는 거고 힘든 일 겪어야 또 좋은 일도 있는 거니까 4월 10일 이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여기 응원하는 글도 많고 또 조금 안 응원하는 말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응원하는 글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주의를 막기로 결정하면서 네. 사실은 어제 조금 정말 시끄러웠고 중간에 막 큰 소리 나고 박차고 나가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좀 무서우셨겠어요? 좀 약간 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좀 과하게 보도가 된 것 같고 뭐 박차고 나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성이 처음으로 이제 높아지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그 최고 의원들의 목소리가 워낙에 커서 목소리가 커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의결권을 가진 6분의 의견이 최고위원님이었죠. 의견 그러니까 네. 그 대표 2분과 또 최고위원 4분 해서 이제 6분이 그 의결권을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네. 보면은 그 의결권을 가졌던 분들 중에 지역을 벌써 나가서 뛰고 계신 분들과 지역에 안 나가신 분들과의 의견 대립이 또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뛰다 보면은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된다. 그렇죠. 네, 라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근데 뭐 우리가 차분히 가야지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를 이제 일주일 정도 해보면서 좀 진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시긴 했던 거예요. 당장 우리가 공간이 꾸리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가서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 네. 지금의 이 순간에도 선거 캠페인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빠르게 가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옛 개혁신당, 네네. 예, 개혁신당에서는 일주일에 사실은 두세 개 이상씩의 정책들을 빠르게 냈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정책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슈를 끌었는데 지금은 정책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합당되고 저희가 통합되고 나서는 사실 정책을 하나도 못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답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두 대표의 합의 또 뭐 논의 이런 게 있은 뒤에 이제 정책이 나가자라고 하는데 또 정책이 의장끼리도 의견을 나눠야 되고 또 위에서도 뭐가 돼야 되고 그런데다 또 이념이 다른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다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좀 이렇게 두 명의 대표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만은 정권을 갖고 좀 할 수 있도록 두 정책위 의장이 가져온 것을 협의해서 가져오면 그거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네. 힘을 달라 이런 위임해 달라라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그 목소리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국부의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니네가 전두환테랑 뭐가 다르냐? 국부의 정권임 아니냐? 그러니까 그 최고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심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백불 얘기하시는 하시면서 거군요. 이제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죠 누구나 이견은 있는 거니까요. 네, 이견에서 아마 답답함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해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작은 오해가 좀 크게 좀 그 부풀려서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그 절차들은 밟기는 했었거든요. 이런 의결을 하겠다 의제를 가지고 네. 그리고 기존부터 정책 좀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라는 좀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실무를 하자는 건데 네. 그게 좀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류호정 의원이 이준석 대표랑 더 각을 세울까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헤게모니 싸움을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원우 그다음에 또 조응천 의원은 원래 이준석이랑 합쳐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새로미래에 안 갔거든요. 그런 분들이라서 사공이 많긴 했는데 결국은 2개 정도로 지금 파가 갈리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류호정 의원은 지금 약간 납작 엎드린 모양새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결과론적으로는 난 쟤랑 못해 이제 이러면서 새로미래랑 찢어진 모양새가 돼서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현실적으로 보조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낙연 대표도 보조금 지급일까지 우리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마치 뭔가 좀 잘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토사구팽한다. 이런 얘기 지금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 대해서 해주셔야죠, 말씀을. 아니 그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직접은 안 하죠, 하셨을 당연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최고위에서 뵀던 거기서 이제 처음 뵀었는데 점잖으세요? 네, 점잖으시고 거기서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고 네. 절차적으로 그 보조금은 예전에 나왔어요. 이미 최고위 나올 때 어제 회의 때의 문제는 아니었었던 거고 아마도 이제 그 측근분들께서 답답함을 좀 표현하는데 좀 과장되고 좀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그렇죠. 아닌가 아무래도 또 하는 생각이 언론에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통합하는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헤어짐도 이렇게 빠른 건가 이런 예측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10시에 이낙연 대표께서 어떤 말씀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사실 제가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이준석 대표의 인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고 막 정말 이 원색적인 욕까지 서로 대표께서? 이낙연 대표께서요? 앞에서 아니고 비하인드로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직접.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뭐 좀 분위기 이렇게 긴장감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나요? 회의하는 태도를 보면은 두 분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확실히 세대 차이도 느껴질 거고요. 한 33세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있고 저도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민주당의 그 회의 방식하고 국민의힘의 회의 방식하고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서로 또 그거 갖고 얘기 또 오래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대도 있고 그 방식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세대 차이라는 게 그 정치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것도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그 진보당이 좀 빠르게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가 좀 천천히 갈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반대야. 반대죠. 여기 반대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은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뭐 이낙연 대표께서도 뭐 통 큰 양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은 하셨을 수 있으나 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들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에요, 도대체? 그냥 하나만 보고 쭉 가는 그리고 이제는 다들 나가서 선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수치적으로 이제 지지율 올라가는 거 계산하고 그러니까 실무형인 것 같아요.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자.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음. 빨리 지지율을 올려야 예비 후보도 빨리빨리 등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렇죠. 예, 좀 불안해서 뛰잖아요. 그래서 번호도 사실 빨리 나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서두른 게 있는데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해야 되니까 막 빠르게 실무하자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뭐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공동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으로서 둘 다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때 기자회견 하려다가 말고 이제 결국은 오늘로 이제 미뤄지게 된 것인데 그때 제안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세 가지 그 주장했던 내용들은 뭐고 그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으며 그런 것들을 왜 거부하신 건지 되게 궁금해요, 솔직히.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 김종민 그 최고께서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모든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네. 그 주체가 이제 당신이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좀 약간 과장된 거는 있었습니다만 어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로 빨리 하자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그래서 뭐 지역 나가봤어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중요했던 사안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이 그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빠르게 진행하자. 그렇다면 나에게 전권을 좀 달라라고 해서 그 어제 이제 통과됐던 그 네. 정책이라던가 캠페인에 대한 주도권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 네. 예, 뭐 그런 세 가지를 이제 던지고 그럼 그걸 받을 거냐라고 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또 소통을 하면서 토요일에 네. 원래 예정돼 있던 이준석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취소한 거죠. 그러면 서로 좀 소통해서 월요일에 의결을 하면서 좀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 얘기가 됐는데 뜬금없이 그 일요일에 김종민 최고가 그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좀 정리도 안 되고 그냥 좀 너무 날 것 그대로 말들이 그러니까 너무 나왔어요. 날 것이었고 네. 또 기자들과의 그 오찬에서 말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무슨 말 실수를 했어요? 그거를 또 이제 또 우리 최고인데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들었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를 하면 뭐 아니 이건 또 그렇다 그죠? 예.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도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네. 예, 참 답답하시겠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죠? 하세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아직 그래요?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김종민 최고님에게 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그 비공개 자기들 오찬에서 나온 말이 네. 답답하다 저도. 어쨌든 정당 보조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당 보조금 용쳐가지고 또 싸우고 이게 원래 새로운 미래가 부채가 있는데 개혁신당이 받은 돈을 좀 거기다 써달라 이랬더니 또 싫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이제 어저께 당증이 나왔을 겁니다. 네, 예, 어제 나왔어요. 어제 네. 나왔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부채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그 정당 보조금을 가지고 부채를 갚으라고 그게 정당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한국의 미래하고도 합당을 네, 했잖아요. 네. 그때도 서로 부채를 다 해결하고 알아서 예, 하기로 했죠. 해결하고 네. 만나는 것처럼 네. 당연히 새로운 미래도 그렇게 해결하고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마도
그 뭐라 그러지 보증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증금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낙연 쫓아낸 거다.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는 게 네. 기존 그 최고위에서 사실은 뭐 어떤 공관위원장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해서 뭐 법조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했어요. 네. 그 중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추린 게 정무적 감각도 있고 뭐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김종인 뭐 위원장이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이제 이름이 나왔죠. 거명이 되기는 했는데 그것도 그 이름이 나왔던 이유가 처음엔 이름이 안 나오고 최고위가 끝났어요. 근데 나가서 이준석 대표가 백부를 하는데 기자분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인이라는 물어봤어요. 이름을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아 저희가 생각한 그 가이드에 부합한 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단독이 떠버리고 그렇죠. 예, 그 다음 최고위원 회의 때 그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나왔고 네.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새로운 미래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찾아뵀다고 네. 김종인 위원장과 또 다른 그 뭐 분들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우리 공관위원장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그러면 이제 찾아뵈야 되는 거니까 찾아뵈면서 한번 이제 의견 타진을 해보자라는 것까지 나왔었죠.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그동안에 방송에서 혹은 언론에 대고 나는 거기에 합류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나 이런 그 새로운 미래 측에서 나가게 되면 분리가 되게 되면 모셔오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됐군요. 지금 말 들어보니까. 한 번씩은 다 만나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님도 만나 뵈셨고 이준석 대표님도 만나 뵈셨고.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약간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좀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탁 휘어잡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은 경험이 그냥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같이 신탁수 하는 게 뭐 선수래. 저에게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대가 좀 되고요. 사실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기대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 네, 입장에서. 네, 근데 네. 이게 좀 잘 삐그덕거리니까 기존에 그래도 잘 그 서로 조합이 네. 잘 이루어졌던 그러면은 사실은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10시에 그냥 찢어진다는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가게 되면 현역 의원이 이제 한 명 줄어들면서 보조금 뭐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그 내버려 둘 것 같지 않고 솔직히 한두 명 더 영입을 할 것 같고 이거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만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영입할 것 같고 그래서 보조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25억 나중에 선거 보조금 받을 거 그것까지 계속 쥐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다 계산이 있는 거죠. 기존에 정당 보조금 받은 것은 네. 의원님들이 나가도 사실은 그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올렸죠. 반납한다고 써놨어요. 반납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돈을 뭐 가지고 뭐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저희는 돈 그런 식으로 가지고 정치 안 한다 하면서 반납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영입하기 위해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위성정당을 아마 두 양당에서 만드는데 위성정당을 만들면 똑같이 정당 보조금 받고요. 그리고 기존의 양당들도 정당 보조금 받고 네, 있습니다. 받죠.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 수를 늘리는 거고 교섭단체 20명 이상이 되면은 교섭단체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정당 보조금 자체가 달라지죠. 금액이 완전 달라지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의원이 3분, 5분 있다 보니까 본청에 회의장을 얻는 것처럼 기존에는 할 수도 없었는데 회의장이 드디어 생겼고 그렇죠. 숫자가 이제 많아지면 또 다른 이제 장소들도 얻게 되는 것처럼 그 숫자와 이 비용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저 큰 양당에서 본인들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당 돈 받는 거 6억 받은 것 같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뭐 아무나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양당에 있던 의원님들이신데 그럼 그분들이 아무나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추후에 이제 또 뭐 정당 보조금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을 좀 더 많이 늘려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오해를 많이 받죠. 근데 지난번에 인터뷰하실 때 국민의힘이 공천을 너무
교묘하게 잘해서, 이 교묘하게라는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잘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오실 인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도 유효한 말이에요, 그 말은? 어제 공천 발표 난 거 보니까도 좀 삐걱삐걱 하더만. 네네네. 이게 약간 눈속임도 있고 조삼모사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네. 언론에서 뭐 친윤은 없다, 열 몇 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친윤이 아니라 뭐 친한은 있잖아요. 그렇죠. 친한은 거의 다 친근한 사람들만 옆에 왔고요. 뭐 민주당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고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에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려막기 좀 잘했고 그리고 경선으로 막아놓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에게 합류하려고 하는 분들이 늦어지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저희에게 좀 아픈 지점이고요. 하지만 그 공천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좀 보시면 다 친윤 다 됐습니다. 그것도 네. 혼자 단수 공천 받았다는 것은 그냥 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21대 저희 공천했을 때 공관위원장 욕 엄청 먹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회의원 수준 떨어진다고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네. 그분들 거의 다 살렸어요. 아, 그럼 21대 공관위원장 왜 욕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난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어. 새로움도 없었고 그러니까 혁신이 없었던 그냥 멋짐은 뿜뿜 풍겨내려고 했었지만 사실 새로움은 전혀 없었던 지금 공천이고 앞으로 남았을 때 어떻게 뒤로 이렇게 꼼수를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잘 심어낼지 네. 그러니까 심어낼지 좀 궁금하고요. 예전에 사실 그 당협위원장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갑자기 뭐 사면된 사람이 다음 날 바로 바로 선거 지역위원장이 나가고.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단수 공천 받았어요. 검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 네. 왜 그런 걸 못 찾아내는지 모르겠다. 어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친한 사람들, 권력에 줄 서셨던 분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줄 서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 낸 우리 네. 개혁신당 같은 곳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33개 지역구 공천 심사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현역 컷오프는 없고 용산 출신이 3명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물론 단수 공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눈속임인 것 같고 잘 들여다보면은 꼼수가 눈에 보인다. 그쵸. 그런 걸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역이 이렇게 다 살아남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덕으로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다고 잘 모셔오고 싶었던 잘 분들이, 모셔오고 싶었던 분들이. 그냥 공천을 받으셨다. 이게 결국 다 공천 때문에 옮긴다 만다 얘기가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큰 곳에 있고 싶죠. 음. 예, 그리고 주진우 검사 같은 분들을 보더라도 좀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현무 비서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내부에서 V1과 V2의 싸움이 심각하구나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뭐 한동훈 위원장도 되게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본인 네. 사람들도 잘 꼽는 것 같고. 네. 확실히 뭐 치밀하게 뭔가 디테일이 강하죠, 디테일이 디테일이. 강하게 눈속임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싸우면서 크게 언론에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기업신당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는 되게 긍정적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뭐지 되게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정도. 그리고 우리 현역 의원님들 특히 비윤계의 어떤 분들, 비주류였던 분들이 다 거의 다 경선을 하거나 살아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죠. 22대에 국회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양당에 지금 실망하셨잖아요. 근데 그 양당에 실망했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개혁신당이라는 미꾸라지가 계속 있어줘야 그래도 양당이 국민 눈치 보면서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저희는 뼈 아프지만. 그렇군요. 개혁신당이 원래 현역 5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었잖아요. 네. 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사람도 있고 무소속인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랑 김종민 의원이 나간다고 전제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의 입김이 크게 얘기가 되면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보였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탈당하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빅텐트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한꺼번에 갑자기, 밀려든 네, 갑자기 그것 때문에 저희 전에, 지지자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화가 많이 나셨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계속 혼나면서 소통하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이 아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 왜가 뭐냐라는 그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저는 뭐 이원욱 의원이든 조홍천 의원이든 뭐 또 다른 분들도 자유라는 기치, 자유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거에 이제 벗어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책으로 보여주자라고 해서 정책으로 밀고 가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안 나가서 좀 답답했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대답이.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의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저희 그러니까 보수의 힘을 좀 실어줬으면 기치에도 좋겠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했는데 이제 참 잘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김정인 위원장이 오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제발. 아니, 네, 근데 명확하게. 공관위원장 부분은 두 당대표가 하시는 거니까. 참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모든 정권을 위임받으면 또 그 권한을 또 쫙 한쪽에 몰아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뭔가 좀 변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 개혁신당의 모습인데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이 덩치 커다란 곳에 있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자로 봤을 때. 몇 분이. 네. 다른 분들은 다 찬성하셨어요. 네. 조홍천 최고라던가 뭐 금태섭 최고, 양양자 원내대표님 다 찬성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해서만.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캠페인을 할 때 우선은 공간이 꾸려지기 전 선거대책본부 꾸려지기 전까지라도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사실은 다시 재의결하려고 얘기 나오다가 지금 일단은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반년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 좀 싸워왔었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 사실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표결에 응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이제 개혁신당의 의원으로 갔다면 당연히 저는 찬성이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런데 그 당의 저희? 입장은 다 그렇죠. 다 그렇게 네. 저희는 아마 그거는 다 똑같을 것 그거는 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진자는 죄를 받아야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래 하나라도 훔쳐도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분의 1을 넘겨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모양새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조금씩 모습을 또 화면에 비추고 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자제시킨 덕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높아지고 있고 분위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한동훈 위원장이 잘한다는 여론이 또 막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쨌든 언론에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선명하게 좀 부각되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포션이 겹치면서 뭔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불리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지형이? 지형이 아무래도 이제 뭐 핑계 대고 싶진 않지만 언론 지형이 여당의 그 위원장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가죠. 우호적이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써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글들이. 근데 이제 글 보시면 개혁신당도 긍정적인 게 좀 있을 텐데 그 싸우는 것만 아주 크게 물론 싸우는 건 크게 나와야죠. 싸우는 거 항상 네. 크게 나오죠.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포션이 크냐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저희의 우리 기자분들도 보면은 그 단독으로 저희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민주당 하시면서 저희 아니면 국민의힘 하면서 우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가 될 수가 없는 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쩜 저렇게 긍정적인 뉴스만 많이 날까? 근데 진짜 의아해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네. 그래서 그 방통위원장과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건가? 제가 그 과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저러지 말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네, 실수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얘기 끝까지 답변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안 파고들죠. 되게 신기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왜 그럴까? 이건 좀 약간 참
그렇구나. 언론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 당신들이 예. 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까지 멋진가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막 조지 클루니 본인 스스로가 조지 클루니식 그 대화법을 좀 쓰시고 스타일을 보여주시려고는 하시는데 네. 정치에서 저런 모습이 진짜 멋있는 모습이었나?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여튼 저희도 반성하고 우리 이준석 대표도 좀 멋지게 좀 옷 좀 입고 살도 좀 빼고 살도 좀 빼고 살을 빼야 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뭐 멋지게 좀 한번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개최하면서 여러 공약 비스무리하게 남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공선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여기 지금 고발할까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도 합류합니까? 아직 그 고발까지는 합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그러나 추후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것도 저희 비공개로서 네. 공격할 거리들을 좀 많이 찾아놓기는 했습니다. 예, 특히 위성정당 관련해서 네. 지금 저희가 또 제가 위성정당 출신이라서요. 좀 아는 게 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거법을 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만.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했을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 말만 하면은 모든 게 다 그분들이 다 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우리 분명 도청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위성정당뿐만 아니라 여러 네. 가지로 선거법이라던가 지금 이제 용산에서도의 문제점들 그것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시 기자회견 하고 이제 각자 도생하고 자기 갈 길 나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 그렇게 될까요? 몰라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저의 생각인데 그렇게 안 됩니까? 가능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정치는 모르는 거라 어제 김종민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은 당장이라도 깰 것이었고 뭐 파기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글쎄요 이낙연 대표님의 입장은 어떨까? 그럼 서로 물밑에서 또 딴 얘기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기다리자 입장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뭐 다가서는 부분이 좀 원래는 이러면 찾아가려고 그랬었어요. 네. 이낙연 대표님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어제 김종인 최고위원 발언이 너무 셌어요. 찾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셌어요. 그래서 그냥 멈춤, 기다리자라는 건데 그 모습을 이낙연 대표님도 아마 보셨기 때문에 글쎄 어떤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00%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은 좀 뭔가 기류가 또 움직임이 좀 있는가 보네요. 뭔가 좀 다시 화합하고 리더십으로 이렇게 뭔가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이낙연 입장에서. 대표가? 예.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서서 이낙연 대표 사실은 되게 찾아갈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예, 찾아가서 뭐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겠다 하면서 네. 이제 그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진짜로 짐 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김종인 최고의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그냥 가방 내려놓고 앉게 되더라고요. 다가설 수 없게 발언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까지는 아마- 뭐 아무것도 행동한 건 없지만 밑작업은 없었을 겁니다. 밑작업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의 끈은 놓고 있지 않다. 이낙연 대표께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이고 또 이제 그런 좀 들려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그럼 만약에 들어봐야 그분들이 되니까요. 돌아온다 그러면 혹은 주저앉는다 그러면 뭔가 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그래서 그 당근이랑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저희 A안과 B안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죄송해요. 나 오늘 이게 한 2, 살짝 3일이라도 지나고 나서면 내가 이제 이게 살짝 힌트만 주면 왜 해필이면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측하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뭔가 밑그림을 조금 그려놓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아니, 저희는 뭔가 우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뭔가 제시할 게 있어야 보여요. 아니, 그분들께서 그저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좀 여유로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뭔가 좀 불편한 사람의 얼굴은 아니고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네. 좀 잘 되는 사람처럼 보여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하 대변인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